SK 하이닉스 컨설팅 했던 로쇼가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삼성도 어지러워지고 온갖 사람들이 나대는데, 지금 삼성이 어려워진 이유는 서초나 무슨 경영 때문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이 나대니까 삼성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의대도 엄청나게 나대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공대도 엄청나게 나댑니다. 공대가 그냥 볼트 너트 쪼이는 곳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로쇼도 그런 생각을 해요. 공대생들 그리고 공대 교수들의 열등감, 그리고 공대가 세상을 바꾼다. 자기 대학원 학생들 맨날 월급 빼돌리다가 걸리는 곳이 세상을 바꾼다고 나대니까 삼성까지 흔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반도체에 대해서 뉴스는 들었지만 로쇼님, 요즘 삼성이 어렵다던데, 반도체가 어렵다던데 대체 어떤 일이죠? 반도체 산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근무자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능한 근로자들이 만드는 반도체의 산업이지 공대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공대라는 것도 엔지니어도 굉장히 모호하게 사용하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를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농사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가지고 공장에서 안전한,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글록 같은 거 총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람 없고, 그리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정시 출근하는 나라도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 안 나오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온갖 곳에 한 군데에 모여서 농사 짓듯이 그냥 반도체 붙이고 떼고 이러는 게 경쟁력이지, 엄청난 기술 같은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의 재무팀이나 인사팀이 적합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제 서초를 경영 전략, 예전에 미전실이 있었던 곳을 비판하고 앉아 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이 삼성 공돌이들,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 잘 나갈 때는 맨날 자기 잘난 척하고, 못 나갈 때는 서초 욕하면은 다 해결되는 일이면, 그렇게 따지면은 잘 나갈 때, 다음번 잘 나갈 때 성과급을 반납할 수 있겠나요? 성과급 그러면 서초 경영진에게만 주면 되는 건가요? 예전에. 오히려 이렇게 공돌이들이 난리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미전실이 있었던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랑 다름없어요. 지금 결국에는 삼성이 예전과 지금이 다른 거는 단 하나고, 미전실이 없어진 이후에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진 겁니다. 미전실이 있을 때는 공돌이들 15% 이하로만 제한했었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친필 메모에서 가장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이 뭐냐면, 닛산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님이 직접 말하신 게 있는데, 닛산이 망한 이후로, 닛산 지금 완전 망해버렸죠. 닛산, 일본의 자동차 기업 닛산이 엔지니어가 실제로 나대서 망한 유명한 기업이고, 이건희 회장이 늘 말하길, 엔지니어나 공돌이들이 경영에 나대면 무조건 그 기업은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이 똑같은 반복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지만 유튜브에 온갖 반도체 연구원들이 나와서 설쳐대는데 정말로 꼴 보기 힘든 상황이고,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HBM이니 뭐니 성공한 것도 사실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비체계적이지 못한 회사로 악명이 높죠. SK 하이닉스 근무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SK 하이닉스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체계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건데,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듯이 실제로 중소기업의 연합체로 활동하고 있고, 그 중소기업의 연합체인 SK 하이닉스를 이끄는 강력한 SK 지주회사의 리더십, 예전으로 따지면 삼성 미전실은 SK 하이닉스에서는 살아있는 거나 다름없죠. SK 스펙스인가 뭔가 온갖 거 다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안에 무슨 대학교도 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경영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따라잡은 거지,
따라잡은 거를 넘어섰죠. 삼성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만약 삼성의 연구원들이 온갖 때의 영상에 나와가지고 엔지니어가 주류가 되고, 그리고 인사와 재무가 해외에서는 무슨 사이드 서포팅 조직 사업지원부서는 이름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원래 사업지원부서가 결국에는 그 경영 회사를 전부를 이루는 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매뉴팩처, 제조업을 담당하는 실제 근로자, 방진복 입으시는 분을 엔지니어라고 해야지. 근데 또 엔지니어 공대들은 4년제 나왔다고 또 꺼드럭대면서 방진복 입기도 엄청 싫어해요. 그게 지금 삼성의 흔히 말하는 반도체 부문, 삼성도 갤럭시 만드는 부문이 있고 이제 반도체 만드는 부문이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 만드는 부문에서 모든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반도체 만드는 부문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근면 성실함이 필요한 거지, 스마트함은 예전에 인텔의 개발부서, 인텔 한창 잘 나갔을 미국 인텔의 개발부서 같은 부서들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인텔에서 개발하는 부서 총 인원 300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부터 삼성, 우리 조직 문화 혁신하고 우리도 이제 개발을 중시하는 진정한 기술 문화로 가자 하고 300명 빼고 다 잘라버리면은 지금 삼성 책임질 수 있겠나요? 엔지니어, 공대, 연구원이니 뭐니 지금 나대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을 사람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1%가 어느 회사, 조직,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법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삼성 연구원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조차 굉장히 짜치고, 그리고 무슨 지금 서초를 탓하면서 삼성 부회장이니 사장이니 부사장들한테 비판하는 것도 정말로 없어 보이는 행동이다. 힘들 때는 부사장들이랑 경영진 욕하고, 잘 될 때는 자기한테 성과급 달라고 떼쓰고 앉아있고,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해요. 삼성이 처한 현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지러웠는지를 잘 알려주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니 공대니 연구원이니 하는 일은 근면성실하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괜히 나대지 말고, 나댈 거면 예전에 미국 인텔에서 개발부서 300명 남기고 다 자르는 것처럼 그냥 다 잘라버리세요. 그거를 책임질 수 있으면은.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해고가 어려운 나라니 대기업에서는 저는 정년보장 할 거예요 이러고 다른 데 가서 떼쓰지 말고, 정말 없어 보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1위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이었던 삼성이 결국에는 미전시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아서 없애놨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친필 메모에 그 노트를 기억하세요. 닛산이 망한 이유는 기술자들이 나대가지고 망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어지간히 나대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들이 지금 원인을 다 제공해놓고 HBM, 그거 인사 재무가 개발하나요? 지금 기술자들 말로는 서초에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HBM을 SK하이닉스한테 따라잡혔다라고 하는데, SK하이닉스는 삼성보다 더 체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 개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컨설팅 해봤으니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삼성 기술자들 6시 퇴근하니까 솔직히 따라잡힌 겁니다. SK하이닉스 저기 분당선 타고 부발역에 내려서 출퇴근 엄청나게 오래 걸려가지고 거기 사람들 기숙사에서 하루 종일 일해요. 그것 빼고 SK하이닉스와 삼성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뭐 좋은 게 있다면 SK하이닉스에서는 미전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더 좋은 점이겠죠.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경영 조직이 조금 더 강해져야 될 필요성을 스스로 삼성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그냥 밤늦게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연봉 많이 받고서 퇴근 일찍 하니까 SK하이닉스한테 따라잡힌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